자, 수학2 오늘 첫 시간이죠.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관한 개념을 배우는 단원이고 그 첫 시간으로 함수의 극한을 다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함수의 극한이라고 말해버린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수학2에서 다루는 게 이제 미분 적분을 주로 다루는데 미분을 하나를 예로 들면 우리가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의 개념이 함수만 미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미분의 개념을 알면 이제 선생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미분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니까 파트만 알려주는 거예요. 극한의 파트 안에 함수의 극한의 파트가 있는 거고 미분의 파트 안에 함수의 미분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수학2에서는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모든 극한을 다 다루지 않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만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극한의 개념의 하위 개념이라고 그랬지. 함수의 극한이. 그래서 선생님은 극한의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함수의 극한을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보통 극한 그러면은 극한의 뜻이 뭐야? 물어보면 한없이 다가간다 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한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뜬금없이 한없이 다가간다 그러면 되니? 당연히 안 되지. 뭔가가 빠졌잖아요. 그쵸? 누가 빠졌죠? 누가 빠졌대? 누가? 어디로? 누가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느냐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뜬금없이 야 한없이 다가간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럴 거 아니야. 정확한 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누군가가 어떤 내가 어떤 변수 뭐가 어딘가로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극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극한 값은 뭐냐면 그 다가갔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면 그때 그 결과치를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값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다루는 이론은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냐면 정의역이에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역을 보통 x라고 하죠? x가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였을 때 그때 함수의 값이 함수의 극한값인 거예요. 저걸 계산하는 이론인 거야. 이 첫 번째 단원이.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첫 번째 이론이 뭐다? 극한의 개념의 하위 개념인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것인데 이 극한의 뜻이 뭐였다? 누가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가 극한의 개념이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함수의 극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의역을 기준으로. 그 정의역이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갔을 때의 값, 함수 값을 계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10페이지에 서술되어져 있어. 그럼 선생님은 지금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제 이걸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극한의 기호를 선생님이 먼저 알려줄게요. 이제 선생님 설명 끝났어요.
정의는 끝난 거야.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끝났어요. 자, 극한의 개념, 극한의 기호는 L, I, M 이렇게 쓰고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으면 돼. L-I-M이 극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리미트, 리미트, 극한. 알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누가 어디로 이걸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함수의 극한에서는 누가 누구라고? 정의역 x라고. 그래서 이 리미트 기호 아래쪽에 리미트 극한 기호 아래쪽에 그걸 적어주게 돼 있어요. 변수 x 정의역 변수 x가 어디로 다가갈 때 그때 누구의 극한값이다? 함수 fx의 극한값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의 극한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fx가 뭐죠? 함수죠? 리미트는 뭐죠? 극한이에요. 그래서 함수 fx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계산한 이 값이 뭐라고? 함수 fx의 극한 값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냐가 두 종류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거야. 자, 보통 어떤 상수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정의역이 어떤 상수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한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한대. 여러분들 무한대 표현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아무도 없을 거지만, 그치? 무한대라는 개념은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한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대충은 알고 있어요. 뭐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한 그걸로 알고 있어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수.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수야. 그러면 그 큰 수가 얼마야 물어보면 측정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그냥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커진 수를 우리는 그냥 무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그냥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방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 되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측정할 수 없다니까. 엄청나게 큰 값이라서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을 다 그냥 다 통틀어서 무한대라고 말하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겠어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수의 개념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어떤 값으로 다가가느냐 또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수로 무한대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론이 계산하는 게 다르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이론은 완전히 다른 이론입니다. 매우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커졌을 때랑 어떤 상수로 다가갈 때는 당연히 계산이 다르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단원에서 이제 설명하는 10페이지 상단을 보면 자 여기서 설명하는 이론 중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극한의 값이 어떤 상수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를 지금 10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설명 알겠어요? 자, 그래 아래 하단에 보세요. 2번 박스. 1번 박스에서는 상수로 다가갈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2번 박스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 다가갔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내가 한없이 다가갔을 때, 그치? 그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의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함수의 극한을 기준으로 방금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리미트 fx x가 어떤 상수로 다가가든 무한대로 다가가든 둘 중에 하나를 정했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때 이 함수의 극한값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 극한의 정의 알려줬죠? 함수의 극한의 그 극한을 정의해서 그냥 바로 따옴표 하듯이 따오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 얘는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없이 다가가는 그 값의 상태가 어떨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극한이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함수의 극한이 몇 종류가 있다 했어? 두 종류. 어떤 상수로 다가갈 때랑 무한히 커졌을 때. 변수 x가 어떤 상수로 다가갈 때랑 무한히 커졌을 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두 종류의 그 정의가 다른 거예요. 정의가 다른 거야. 알았지? 두 종류니까 정의를 따로따로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상수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함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함수를 예로 들어보면 x가 만약에 선생님이 a로 다가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변수가 이게 x가 a일 때가 여기 있다고 치자. x가 a일 때 함수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a로 다가간다라고 말을 하려면 야, 어디서 다가가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A로 다가간다고 말을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가 있는 거잖아. 즉,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A보다 큰 값에서 A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어떤 상수로 다가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상수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다가가느냐 큰 값에서 A로 다가가느냐 이건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상수 A보다 작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표시 붙여가지고 A의 자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가는 상태. 그걸 A의 자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A보다 큰 수에서 A로 다가가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A에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붙여가지고 A의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수의 극한값이 변수 x가 어떤 상수로 다가갔을 때 이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정의는 자극한과 함수 fx의 a의 자극한과 함수 fx의 a의 우극한이 똑같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상태일 때 우리는 그 함수 fx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함수 fx가 a일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왼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른쪽 A로 다가가는 상태랑 오른쪽 큰 수에서 A보다 큰 수에서 A로 다가가는 상태가 똑같아야지만이 똑같은 값으로 다가가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으로 해결해야 돼. 야, 함수 FA의 값이 예를 들어서 4가 있어.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A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야. 실제 함수값이 4라고 해도 실제 좌극한 우극한이 4로 다가가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극한값의 정의가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는 실제 함수값이 존재하느냐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걸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x축이라고 치고 x가 a일 때를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 직선을 그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a일 때 너 자극한이 여기 있는 거야. 자, 우극한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야. 이러면 극한값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실제 a일 때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 이거랑 극한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실제 함수값은 극한값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극한으로 이해를 해야지. 실제 함수값이 너가 아닌데? 극한값이 있는 거야? 상관없는 거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 정의를 물어봤는데 얘를 보고 맞춰. 너 여기 너랑 값이 다르니까 너 극한값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어떤 함수 그래프를 그려졌다. 극한값 있는 거 없는 거야. x가 a일 때 극한값 존재해 안 존재? 존재하지 않아요. 왜?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걸 구분해야지 실제 함수값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나중에 연속의 개념까지 배우고 나면 더 쉽게 이제 얘를 판단할 수는 있긴 해. 하지만 극한의 개념에서는 뭐만 보라? 극한만 봐라. 극한의 개념에서는 극한만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더라. 알겠죠? 자, 두 번째 극한의 개념 알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공식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 그건 개나 소나 다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공식으로 맞추는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정의야. 자, 두 번째.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자, 함수 fx의 x가 무한대로 다가갔을 때 이 함수값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어느 순간 이후로 똑같은 값으로 수렴. 자, 이제 수렴이라는 말을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수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극한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값 하나로 얘가 다가갔어. 그럼 그게 수렴인 거야. 알겠지? 수렴이라는 거는 어느 한 값으로 다가가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죠? 자, 보자. 수렴하면 우리는 무한대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 항상 함수 fx는 1만 값을 갖는 거야.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야 한다. 존재하는 거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왜? 얘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왔거든. 얘는 처음부터 1 나왔으니까 계속 어느 순간, 처음부터 어느 순간, 어느 순간이 처음이야? 처음부터 계속 1만 나왔잖아요. 어느 순간 이후로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수렴입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 10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쟤는 안 존재하는 거야. 왜? 어느 순간 이후로 똑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1 아니면 0인 건 알겠는데 그게 1인지 0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러면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의가 매우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심플하죠.
어떤 상수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는 극한, 좌극한, 우극한으로 해결해요. 함수 fx의 x 정의역이 무한대로 갔을 때, 다가갔을 때 그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어느 순간 이후로 얘가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상태,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이라고 불러요. 수렴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부른다?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알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이걸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끝나요. 알겠지? 됐어요. 자, 심플하게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줬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냐,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냐 이런 거는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알았죠? 발산의 개념은 이제 선생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 발산도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거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번 이론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산의 정의를 착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게 3번 이론입니다. 3번 이론 생각하지 마. 알았지? 발산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다? 수렴하지 않는다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3번 이론을 안 가르쳐주고 문제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좋아. 그래서 동시에 4번 이론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단원에서 중요한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함수의 극한의 정의. 알겠죠? 자, 정역 x가 어떤 상수로 다가갔을 때 존재, 함수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와 정역 x가 무한대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3번, 4번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걸 착각하게 만드는 이론이 3번, 4번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3번과 4번의 이론을 패스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전 문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론은 17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설명은 다 했어요. 이론은 선생님이 아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할 때 우극한, 좌극한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17페이지의 내용까지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그 17페이지 이론까지 포함해서 필수 예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꼭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